안녕하세요. 경비지도사 전문 강사 이농길입니다. 오랜만에 경화 강의를 다시 찍으러 들어왔습니다. 그동안은 경찰 면접지도 한다고 한 달 정도 하원 쪽에 일한다고 굉장히 정신이 없었고요. 그와 동시에 중간중간에 짬을 내서 탐정 온라인 강의 좀 촬영한다고 좀 굉장히 바빴습니다. 아직 온라인 강의 촬영 끝이 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탐정 강의하고 경화 강의 교대로 좀 촬영해 가면서 제 영상을 듣는 어떤 경화 영상을 듣는 분한테도 좀 서비스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같이 시간을 잘 안배해서 한번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장 경우 우정과 예절은 많이 나오진 않지만 시험에 1년에 한 서너 문제 정도는 꼭 나오기 때문에 이 분야도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오늘의 공부 명언입니다. 공부할 때의 고통은 잠깐이지만 못 배운 고통은 평생을 간다. 여러분 그렇죠? 저도 공감합니다. 아마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1000명 중에 1명 정도 있을까 말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공부를 하고 가르치고 있지만은 이게 너무 정말 즐거워서 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제가 배우는 것에 대해서 관심은 많지만 이 영상을 준비하고 또 편집을 하고 또 혹시 관련 법령을 또 혹시 변경되는 게 있는가 찾아보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경호, 미서도 되는데 이렇게 경호가 이렇게 많이 알 필요가 있나? 사실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지만 이 시험이라는 것이 꼭 실무에 나오는 것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도 공부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산에 오를 때도 마찬가지죠. 정상에 올라가려면 높은 산일수록 고통이 많이 따르죠. 그러나 정상에 도달하면 그 기쁨은 아마 높은 산일수록 더 클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서 하는 과정은 힘들지만 나중에 자격증 시험을 쳐서 합격해서 합격증을 받아들였을 때 또 취업을 했을 때 아마 그 기쁨은 공부하는 고통이 큰 만큼 더 기쁨도 크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본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호원의 자격과 윤리입니다. 별로 어려운 분야 아니기 때문에 대충 한번 쭉 읽어나가면서 간단한 설명하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요 첫 파트는 좀 쉽습니다. 경호원의 자격 또는 민간 경비원의 자격, 민간 경호원의 자격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꼭 대통령 경호원의 자격 여기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넓은 의미의 경호원의 자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먼저 지적 능력과 기본적 사항이죠. 경호원은 사회 여러 분야에 대한 다양한 지적 능력, 정보 판단 능력, 그 다음에 비상사태 시에 순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냉철한 판단력, 그 다음 두뇌의 순발력, 이런 것을 두뇌 경호 원칙이라고 부르죠. 이런 걸 골고루 구비해야 됩니다. 경호에 관한 여러 가지 이론, 정보 판단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순간적인 판단력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품성과 자질이 돼야 됩니다.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의 내면의 어떤 갖춰진 어떤 품성과 자질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내적인 마음가짐과 외적인 행동이 서로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 업무가 본인의 어떤 적성, 성격, 인성에 맞아야 됩니다. 저마다 타고난 소질을 개발한다. 옛날 국민교육원장에 그런 게 있었죠. 이 적성에 맞아야 됩니다. 어떤 조직에 매이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경호를 할 수 없습니다. 개성이 너무 강한 사람은 경호하기 힘들어요. 또한 대통령 경호 업무는 또 국가공무 권력을 바탕으로 경호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서 조직적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희생과 봉사의 자세, 그렇죠? 협조의 자세, 팀워크의 자세, 이런 것들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성, 품성, 자질이죠. 세 번째는 전문 직업의식, 즉 프로의식입니다. 나는 경호 분야에서 누구보다 가장 뛰어나다. 그런 난 능력을 가졌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부심이 있어야 되죠. 희생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유사시에는 자신의 생명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의식, 과감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직업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진정한 프로죠. 경호는 특히 자기 몸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쉽지는 않겠죠. 다음은 리더십입니다. 경호원은 경호 유관의 협조 및 다수의 경호기관에 참가하는 것이 많죠. 특히 대통령 경우는 그렇습니다. 많은 대통령 경호 안전대책위원회 위원들과의 어떤 협조, 기관과 협조가 굉장히 필요한 것이 대통령 경호입니다. 그래서 이 경호원 또는 경호 책임자에게는
경호 관련 유관부서 또는 지휘부서를 지휘 감독하고 조정할 수 있는 뛰어난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는 신체적 조건입니다. 대통령 경호는 일반 민간 경호원에 비해서 더 뛰어난 신체적 조건이 필요하겠죠. 이번에 101 경비단에 지원한 학생들에 대해서도 제가 경찰 면접을 지도했습니다만, 첫째 보는 것이 일단 외모입니다. 인물도 좋아야 되고 체격 조건도 좋아야 된다. 적어도 키가 175 이상, 인물도 괜찮고, 그다음에 특수부대를 제대했다, 해병대를 나왔다, 특전사를 나왔다, 이런 거 있죠. 이런 신체적 조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 체력 점수가 몇 점이냐, 50점 만점에 45점이 넘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 경호원도 그러겠죠. 경호원이 키가 162밖에 안 된다. 키를 평가절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 경호원 자격이 그렇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도의 주의력, 관찰력, 냉정한 판단력도 필요하다. 돌발 상황 발생 시에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굉장히 어수선할 겁니다. 이때도 정서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관찰력, 판단력, 그렇죠? 요구됩니다.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는 주의력, 관찰력 필요하겠죠. 위험 사태가 발생할 여지가 있나 없나? 이거 순간적인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전문적 자질. 아까 전문 직업의식이 있었습니다만 전문적 자질.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되겠죠. 사격, 무도, 체력, 정보 처리 능력, 경호 이론, 경호의 4대 원칙 같은 거 있죠. 외국어 능력, 경호 관련 법규, 검측 기법, 대테러 전술, 의전, 경호 관례, 다양한 분야의 어떤 자질이 필요합니다. 큰 두 번째는 경호원의 요건과 자세입니다. 이게 앞에 나온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대상자로부터 선택되었다는 자부심을 갖고 근무하고 어떤 희생도 감수한다. 자부심과 희생이겠죠. 자부심이 없으면 아마 경호는 힘들 겁니다. 경호원은 말이죠. 경호 대상자의 일거수일투족 행동에 그대로 종속됩니다. 그러니까 대상자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경호 여건을 살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직업입니다. 그래서 자부심이 없다면 하기 힘듭니다. 그 다음에 대상자나 다른 동료에게 절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 타인의 본보기,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동료에게 부담을 준다? 안 되겠죠. 자기가 맡은 분야에 일이 있을 겁니다. 경호는. 그 분야의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지고 끝내야 되는 거죠. 자기 담당국의 책임이 원칙대로. 여러분 군대에도 가보면 말이죠. 꼭 고문관이 있어요. 고문관이 뭡니까? 동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죠. 자기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경호원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인격과 지성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며 보고 듣고 말하지 않는다는 3대의 불문율을 지킨다. 3대의 불문율입니다. 보고 듣고 말하지 않는다. 입이 무거워야 되죠. 대상자의 어떤 사정을 대해서는 죽을 때까지 안을 지켜야 되죠. 그 다음에 상황과 논리적 순서에 따라 정당방위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함부로 공격을 하거나 장비 사용을 하지 않는다. 특히 총기는 함부로 써서 안 되겠죠. 정당방위 외에는 웬만하면 써서는 안 됩니다. 물론 대통령이 경호할 때 어떤 위험이 발생한다면 총기를 쏘거나 경호 장비를 쓸 수는 있겠지만 가능하면 쓰지 않고 자기 완력으로 제압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근무 전에는 반드시 예상 상황을 예견하고 근무 후에는 상황에 대해 반성하고 분석하여 실수를 방지한다. 상황 예측 능력이겠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혹시 경호에서 미스가 있었는가, 실수한 게 있었는가, 잘못한 게 있었는가, 부족한 게 있었는가, 이걸 분석해 봐야 됩니다. 다음은 경보와 관련 은행을 삼가고 경호와 관련한 어떠한 사항도 누설하지 않는다. 아까 말했죠. 비밀을 지킨다. 경보하면 안 됩니다. 입이 무거워야 됩니다. 말과 행동이 무겁고 진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불필요한 행동, 근무 짓을 하지 말고 단정한 용모로 근무한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업무 본질상 항상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도록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육체가 정신을 지배하면 안 됩니다. 정신이 육체를 지배해야 된다. 그래서 정신력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정신 자세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육체는 공부할 때 쉬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의지를 견디고 있죠. 저도 지금 이 새벽 아침 7시인데 아침 7시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거 찍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밤 12시, 1시, 2시까지 공부하는 사람 있죠. 여러분 정신적으로 하는 거죠. 육체는 하는 거 같지 않습니까? 육체는 그냥 쉬고 자고 싶습니다. 눕고 싶습니다. 유튜브 보면서 편안한 거, 재밌는 거 그냥 보고 시간 보내고 싶죠. 자기 좋아하는 영화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그렇죠? 뭐 게임을 하거나, 뭐 그게 사람의 육체입니다. 육체의 지배를 받으면 훌륭한 사람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도 의뢰인 또는 대상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해야 된다. 경호 기술이겠죠. 자, 큰 세 번째입니다. 경호의 윤리입니다. 윤리, 도덕, 윤리죠. 마땅히 가져야 될 어떤 정신적 자세, 도덕적 자세, 윤리라고 볼 수 있죠. 자기생 정신이죠. 다 비슷한 맥락으로 이어집니다. 70년대 칠레에서는 방군의 폭격으로 대통령 사망을 했는데 대통령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경호원들이 같이 희생이 되었다. 어머니와 같은 희생정신이 필요하다. 아마 어머니 이상으로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경호원에게 가장 중요한 윤리정신, 자기생정신. 가장 어렵겠죠. 제가 어릴 때는 강제군 소령의 예를 초등학교 교과서에 봤습니다. 부하가 수류탄을 던졌는데 그 수류탄이 잘못 던져가지고 많은 부하들 앞에 코앞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강제군 소령이 자기 몸을 덮쳐서 부하 희생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것을 배운 적이 있는데 그 자기생정신이죠. 정말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싶지 않습니다. 비밀 음수죠.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사생활 침해 금지입니다. 경호 대상자의 아주 공적인 사적인 모든 어떤 비밀을 경호는 다 알고 있습니다. 친구 관계가 어떤지, 어떤 취향이 어떤 것인지, 혹시 경호 대상자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어떤 핸디캡, 약점이 있을 겁니다. 여자관계에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아주 건강에 안 좋아서 비밀리에 먹는 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절대 바깥에 노출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장과 이념의 중립을 유지해야 됩니다. 특히 공경호에서는 더욱더 이런 것이 더 강하게 요구됩니다.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이 진보적 성향을 가졌다. 경호원이 나는 보수 성향이다. 그러니까 진보 성향이 나 싫다. 이래가지고 대통령의 경호는 소리한다. 그건 안 됩니다. 만약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경호는 그만둬야 되죠. 대통령 경호하면 안 됩니다. 일반 민간 경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 감정이입이 되면 안 됩니다. 난 경호 대상자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 아주 사적으로는 굉장히 뭐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난 경호 대처사는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경호를 그만둬야 되지. 그것이 경호를 하는데 어떤 작용을 해가지고 경호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중립적 자세입니다. 다섯 번째는 공공이익을 위한 활동을 해야 됩니다. 물론 민간 경비원 또는 민간 경호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반사회적이고 불법적 이권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 있죠. 경비업자는 위법부당한 경비 업무를 도급받아서는 안 된다. 위법부당한 업무를 도급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위법부당한 업무를 경호원이 해서도 안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공익성을 상당히 염두에 둬야 되고 특히 대통령의 경우 공경호라면 공익성이 99%, 100% 봐야 됩니다. 민간 경우는 영리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대통령의 경우는 공익성을 100% 우선시해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호 예절이죠. 경호 대상자에 맞는 의전을 해줘야 됩니다. 경호원이 경호를 한다는 이유로 대상자에 대한 의전을 너무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의전과 경호는 가끔은 상충될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는 있고 대통령 의전 비서관 있죠. 그리고 의전 비서관하고 대통령 경호는 상호 유기적으로 의사소통을 해서 의전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됩니다. 어떤 품격에 맞는 예우를 해준 게 의전이죠. 그 다음에 친절해야 됩니다. 권위주의 강압적이면 안 됩니다. 권위주의 강압적이면 경호 협력성 원칙에 비해서 대통령 경호 또는 일반 경호에 굉장히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큰 네 번째. 경호원의 직업관. 어떤 직업관이 가장 바람직한 직업관일 것인가. 자, 이 분야에서 여러분 틀리기 좀 쉬워요. 크게 세 가지 직업관이 있습니다. 이기주의적 직업관, 전체주의적 직업관, 자아실현적 직업관. 딱 봤을 때 가장 바람직한 직업관은 자아실현적 직업관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이라면 또는
자영업자라면 나는 직업을 볼 때, 나의 어떤 궁극적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지역관을 갖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이 자아실현적 지역관은 바로 위에 있는 이기주의적 지역관과 전체주의적 지역관을 조화시킨 겁니다. 이기주의적 지역관은 내 직업을 자기 자신의 어떤 생계의 수단으로만 또는 일신 출세의 수단으로만 또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통속적인 지역관입니다. 아주 예를 들면 요즘 아르바이트를 좀 많이 하는 학생들은 그걸 평생의 직업으로 생각 안 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시간을 보내고 돈을 버는 수단으로만 생각하죠. 거기에 어떤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이념은 생각은 없다고 봐야 돼요. 이게 이기주의적 지역관이죠. 이기주의적 지역관. 전체주의적 지역관은 바로 대통령 경호원 또는 민간 경호원이 추구해야 할 지역관입니다. 자, 이제 주의해야 됩니다. 경호원 또는 민간 경호원이 추구해야 될 지역관은 전체주의적 지역관이지 자아실현적 지역관이 아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체주의적 지역관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집단, 자기가 속한 집단 또는 조직의 목적이나 이익이 우선시되는 지역관. 그것이 전체주의적 지역관입니다. 전체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할 수 있는 지역관, 희생할 수밖에 없는, 희생해야 되는 지역관. 이것이 바로 전체주의적 지역관입니다. 국가 본위, 조직 본위 또는 단체 본위, 이 지역관. 이것이 바로 전체주의적 지역관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경우는 자기 모든 어떤 일정을 대통령에게 맞춰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경찰대학에 다닐 때 대통령 경호원, 권총을 잘 쏘는 대통령 경호원 출신이 강의를 나온 적이 있는데 대통령 경호원이 가장 힘든 것이 뭐였느냐 제가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을 했어요. 갑자기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대통령이 어디를 갑자기 가자. 헬리를 타고 가자. 이렇게 오다가 떨어지니까 배가 아파 죽겠는데도 참고 그 몇 시간을 다녀왔다는 거예요. 대통령 일정 따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생리적 어떤 그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람에게 갑자기 배가 아플 수도 있죠. 설사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걸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아니고 경호 대상자 중심으로 모든 스케줄이, 일정이, 행동이 움직여져야 되는 거죠. 개인보다는 조직밖에 없는, 단체밖에 없는, 경호 대상자밖에 없는 그것이 전체적 지역관이다. 그래서 경호는 전체적 지역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주의적 지역관, 전체주의적 지역관, 자아실현적 지역관. 아침이 되니까 이 말이 잘 안 되네요. 입이 잘 안 돌아갑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도 이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완전 공짜죠? 팍팍 눌러주시기 바랍니다.